안녕하세요. 글재주가 없어서 사연을 썼다 지웠다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소박하게 살고 있는 나이든 아줌마입니다. 자식을 앞세우는 일만큼 처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부터 납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알콩달콩 살며 행복함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커서 사업가가 되면 좋겠다. 요즘엔 사업보다는 연예인이 더 좋다더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말들을 남편과 나누면서 아무렇지 않게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그런 미래가 없을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저희 딸은 웃을 때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아주 예쁜 아이였어요. 어떻게 이런 애가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좀 더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정도로 딸을 아끼고 사랑했네요. 아직도 모든 순간들이 기억나요. 아이와의 첫 만남. 처음으로 옹알이를 하며 므므하고 중얼거렸을 때 엄마란 말했다고 행복해했던 순간. 자신의 힘으로 서서 한 발짝 내딛던 기적 같던 날들까지도요. 그 아이를 막상 떠나보냈을 땐 행복했던 순간보다 못해준 순간들이 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랑한다고 좀 더 말해줄 걸.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할 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줄 걸.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할 때 고민 없이 사다 줄 걸. 그 아이의 인생이 7살이 끝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딸을 위해 헌신했을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다면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아니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날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던 날이었어요. 병원에 가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가기 싫다고 칭얼대더라고요. 가방 챙길 동안 잠시만 혼자 있으라고 했던 그 순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뛰쳐나간 그 순간 돌진한 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만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처음엔 저희 아이가 기절만 한 줄 알고 계속 이름을 부르며 깨워봤지만 아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후 아이가 생을 마감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믿을 수 없었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와 엄마하고 안길 것 같은 딸이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는 심한 트러블이 있었고 결국엔 서로를 위해 갈라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꿈꿨던 제 가족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네요. 헤어질 때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만 보면 먼저 간 내 딸이 자꾸만 생각나. 한때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만 딸을 잃은 후에는 서로에게 독이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닮은 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사람은 이혼을 한 뒤 3년쯤 지나 새로운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네요. 살아있는 게 고역이었고 지옥이었으니까요. 왜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 걸까? 내 주제에 왜 숨은 붙어 있어가지고 꾸역꾸역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걸까? 매일 아침 눈이 떠지는 그 순간이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잠드는 순간까지 단 한시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나도 딸의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어찌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산송장으로 살게 됐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제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억지로라도 나와서 일 좀 하라며 채찍질을 해주셨죠.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살고 몸을 혹사시켜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뭇가지에 간신히 붙어있는 잎새같이 누군가 톡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인생을 살던 그때 어린 자매 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어요. 오픈도 하기 전이라 식당에 불도 다 켜지 않고 있었는데 아주 작은 아이 둘이서 빼꼼히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밥 먹으러 왔니? 여기 아직 오픈하기 전인데. 그중 키가 더 큰 첫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용기 내어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아직 재료 다듬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돈이 없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 네, 저희 동생이 자꾸 배고프다고 울어서요. 차려줄 게 얼마 없을 텐데. 아줌마, 제가 크면 꼭 갚을게요. 제발요. 저희 밥 좀 주시면 안 돼요? 딱 봐도 허름한 것이 어른의 손을 타지 않은 채로 사는 아이들 같더라고요. 가출을 한 건지 아님 버림을 받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배가 고프다고 울먹이는데 그냥 내쫓을 순 없잖아요. 대충 있는 반찬이랑 해서 밥이랑 차려줬어요. 그랬더니 둘째 애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애는 밥에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넌 안 먹니? 배고프다며. 저는 괜찮아요. 아줌마, 혹시 제 밥은 가져가도 되나요? 그렇게 하렴. 혹시 여기 근처에서 살고 있니? 어디서 왔어? 집은 여기서 좀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밥을 주는 곳이 없어서. 밥도 굶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집에 어른은 안 계시니? 아줌마가 도와줄까? 요즘엔 국가에서 도움 주는 것들도 많을 텐데. 괜찮아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그만 애가 밥을 다 비웠네. 더 줄게. 밥을 덮어주니까 작은 애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생에게 많이 먹으라고 자기는 배가 안 고프다고 희생하는 첫째 애가 눈에 띄었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다니는 걸까 싶어서 꼬치꼬치 캐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첫째 애는 자신의 몫을 조심스레 통에 싸더니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잘 먹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꼭 갚을게요. 하더니 동생을 이끌고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 어린애들이 배고프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혹시나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고를 해주기로 마음먹고 그 자매의 뒤를 몰래 밟아봤습니다. 자매가 도착한 곳은 판자촌이었어요.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들어가 보지 않은 허름한 동네였네요. 그곳은 정말 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움막 같은 것들과 나무로 대충 지은 집들이 빼곡하게 있더라고요. 자매는 이리저리 골목을 누비고 다니다가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허름한 공간이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 안에는 웬 할머니 한 분이 기력 없이 누워 계셨어요. 자매 중 첫째는 "할머니, 이거 먹어" 하며 제가 준 밥에 물을 말아서 한 술씩 떠서 할머니한테 주더라고요. 자매는 늙은 할머니와 함께 셋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어린 게 할머니 먹이겠다고 배 안 고프다고 밥을 포기했던 거잖아요. 한창 부모 손길이 필요할 나이에 할머니를 모시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식당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 내내 그 자매가 생각나더라고요. 괜히 참견하고 싶진 않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못하니까 오지랖을 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그 집 앞에 도시락을 싸서 갖다 놨어요. 괜히 나서서 주면 그쪽에서 미안해할까봐 식당 오픈하기 전에 슬쩍 갔다 오는 식으로 며칠 내내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은 제가 도시락을 놓으려던 찰나 집안에서 손이 불쑥 나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네요. 누구신지? 제 손을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지고 가는 손으로 힘없이 제 팔목을 잡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왔네요. 저 배고프시지 않나요? 식당을 하는데 음식이 남아서요. 매일 밥 갖다 주는 분 맞지요? 식당을 하신다고요? 예, 그냥 부담 없이 드시면 됩니다.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사실은 여기 자매가 저희 식당에 온 적이 있어요.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하길래 챙겨주다가 너무 딱해서 뒤를 밟아봤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궁금했어요. 근데 밥도 하나 못 챙겨 먹고 어렵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도움이 필요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누추하지만 잠시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분은 기력 없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따라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많았던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매한테 부모님은 없나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 어린 것들 두고 허망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애들은 다른 곳에 맡기고 싶은데 할머니 혼자 못 둔다고 저렇게 붙어있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이러고 삽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사셔야죠. 애들한테 집 만드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밥은 걱정 마세요. 제가 챙길 테니까 할머니는 마음만 추스리시면 됩니다. 나는 괜찮아요. 우리 애들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어린 것들이 부모 먼저 보내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가 가슴에 한이 맺혀서 저것들 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피부치를 먼저 떠나 보냈거든요. 아유, 젊은 새댁이 어쩌다가. 아이고, 저런. 할머니 또한 자식을 앞세우고 의미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놓아버린 채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남일 같지 않아서 그때부터 가끔씩 찾아가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반찬도 챙겨드렸네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돕고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조금씩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딸과 또래인 그 자매를 보며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니 최선을 다해 밥을 먹였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자매가 울면서 저희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줌마, 어떡해요? 할머니가 왜? 눈을 감았는데 다시 안 떠요. 얼른 가보자. 허겁지겁 앞치마까지 한 채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됐는데 숨을 쉬지 않으셨어요. 바로 신고를 하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그분은 먼저 보낸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자 자매는 통곡을 하며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그 와중에 첫째는 묵묵하게 둘째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문득 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자기는 조만간 눈을 감을 것 같다고, 만약 갑작스럽게 가게 된다면 자매의 거처를 좀 대신 마련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 짧은 인연이었지만 어쨌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저는 일단 자매를 저희 집에 들인 뒤 이것저것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꽉 찬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의 온기가 없어서 적막하던 집이 그제야 제 기능을 하는 기분이었네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흘러갔네요. 같이 살다 보니 딸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생판 남이었던 아이들을 내가 왜 데리고 살아야 하나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같이 살다 보니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나중에 커서 은혜 갚을 줄 아냐? 분명 큰 사고 친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하셨지만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어디다가 보내나요? 보육원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잘 지낼 거라는 보장도 없고 낯선 곳으로 입양 가서 둘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두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잖아요. 이 솔직한 마음이 듣고 싶어서 첫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줌마랑 같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불편하면 내가 다른 곳을 알아봐 줄 수도 있어.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아줌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저희를 위해 밥도 해주시고 방도 주시고 저희는 아줌마한테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기만 하기가 너무 죄송해요. 너흰 어리잖아. 어릴 땐 받기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아줌만 결혼 안 했어요? 혼자 살았어요? 나도 한땐 신랑이 있었고 자식이 있었어. 근데 왜 지금은 없어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이혼하게 됐지. 그래서 혼자야.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근데 간신히 정신 붙잡고 사는 거야. 원래 부모는 그래. 자식한테 조그만 상처가 나도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마음 아파하거든.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도 같은 마음일 거야. 자식을 두고 먼저 떠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줌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저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아이들은 부모를 먼저 보내고 서로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 운명인 걸까요? 그 아이들은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와 빨래를 하더라고요. 마치 쫓겨날까봐 눈치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길래 제가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냥 나를 밥해주는 이모라고 생각해. 아줌마는 너희 밥해주는 걸 낙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집에서 살림 도와줄 생각하지 마. 너흰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놀고 싶을 때 놀면 되는 거야. 최대한 편한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힘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밤중에 물을 마시려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슬쩍 보니 자매 둘이 울고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한창 떼쓸 나이에 성숙해져 버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자매를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 둘을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보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딸과 식성도 성격도 비슷했어요. 저희 딸도 참 애가 바르고 성숙했거든요.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상상을 하게 됐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같이 살다 보니 어느새 딸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엔 자매가 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아이, 당연하지. 엄마라고 불러. 나도 너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래도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는 거야. 우린 식구잖아. 가족이나 다름없지? 나는 너희의 보호자니까 엄마나 다름없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날 엄마라고 불러도 된단다. 살면서 부모가 필요한 순간마다 제가 그 자리를 채워주기로 결심했네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던 저에게 그 아이들은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줬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두 아이에게 받은 게 많아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아이 둘을 돌봤습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이상한 소문도 돌더라고요. 미혼모에 둘이 각자 아빠가 다르다. 사실은 훔쳐온 자식이다. 자매한테 부모는 따로 있다.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때문에 두 아이를 걷어줬다 등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의 소문을 들었을 땐 화도 나더라고요. 어찌나 남의 일에 관심들이 많으신지. 본인 인생이나 잘 살면 어디 덧나나요?
아이, 저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할 겸 이사를 가게 됐네요. 짐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은 곳에 숨겨놓은 사진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하늘나라로 간 우리 딸의 사진이었네요. 얼굴을 보면 눈물부터 나와서 일부러 사진 같은 걸 안 보고 살았는데 그날은 딸의 얼굴을 멍하니 오랫동안 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때 첫째 애가 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네요. 괜찮으세요? 우리 딸이야. 예쁘지? 근데 낯이 좀 익은데. 우리 딸을 알아? 첫째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무언가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시 후, 생각났어요. 나 이 아이 알아요. 예전에 놀이터에서 같이 놀았어요. 하며 기억을 해내더라고요. 우리 애랑 놀이터에서 같이 놀았다고? 네, 자주 만났는데. 이름도 기억나요. 하은이. 내 딸을 알고 있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보물섬이 아직 있을까요? 응? 보물섬? 네, 그 애랑 같이 보물섬을 만들었거든요. 같이 가볼래요? 그 애는 저를 이끌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우리 딸이 자주 놀던 곳이라 사고가 난 후로 일부러 그곳을 가지 않고 길을 돌아서 다녔거든요. 그날 정말 오랜만에 그 길에 들어섰네요. 자매와 함께 소꿉장난을 하던 사이였다니 생각할수록 놀랍더라고요. 첫째 애가 제 손을 이끌고 놀이터 구석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폐가전이 잔뜩 쌓여있는 공터였어요.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갑자기 찾았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갔더니 제 눈앞에 그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보물섬이에요. 울퉁불퉁한 벽면과 바닥에 쌓인 펜과 색연필, 분필 등으로 그린 그림들이 잔뜩 있었어요. 보물섬이라는 이름을 붙여 큰 섬을 그린 후 그 안에 자신의 보물들을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 딸은 엄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 그림을 그려 넣었더라고요. 머리카락을 위로 솟게 그리는 특유의 스타일이 딱 제 딸이 그린 그림이 맞았습니다. 제 딸의 인생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보물이었던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였을 거고 엄마만 믿고 있었을 텐데 저는 제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못난 탓에 딸을 먼저 보내고 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이 큰 그림을 그렸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딸이 그린 눈동자가 유독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엄마, 나는 괜찮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한 번만 딸을 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소중한 걸 볼 수 있게 해준 첫째 아이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 이 보물섬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 괜찮으세요? 괜찮아. 덕분에 위안을 얻었어. 우리 딸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줄은 몰랐네. 이거 그렸을 때 집중하던 그 애 표정이 기억나요. 저는 보물섬 안에다가 돈도 그리고 목걸이도 그리고 차도 그려 넣었는데 그 애는 사람만 그리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놀이터에서 안 보이길래 이사 간 줄 알았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겠다. 어쩌면 이 만남도 먼저 간 우리 딸이 점지해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아이의 얼굴과 제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확신한 저는 두 자매를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날부터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준 순간이었죠. 참 세월이 빠르죠. 그 조그만한 두 아이는 어느새 학업을 마치고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라고 부르곤 하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아서 혼자 운영하고 있었고 가끔씩 두 딸들이 와서 도와주곤 했네요. 어찌나 똑똑한지 첫째는 의대에 합격하고 둘째는 물리학과를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두 딸을 돌볼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둘이 독립을 할 때까지만 내가 보살펴 주자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질긴 관계가 됐습니다. 대학생이라 한창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도 두 딸은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 손님 하나가 들어와서 저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가 우리 조카 둘 데리고 있었어요? 네? 누구신지... 저 두 아이 이모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언니가 그렇게 가버리고 충격 때문에 마음을 겨우 추스렸는데 뒤늦게 찾아가 보니 아이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요? 이모요? 우리 애들한테 가족이 없다고 들었는데 확실해요? 없긴 왜 없어요? 내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남의 새끼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키우는 동안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못 느꼈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핏줄도 아닌 애를 둘이나 데리고 있냐고요? 이 아이들 할머니 되는 사람한테 부탁받아서 데리고 있었던 건 맞지만 저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 걷어준 것도 죄가 되나요? 한창 키울 땐 연락 한 통 없으시더니 왜 갑자기 와서 이러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됐고요.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어요. 오늘부터 두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젠 아이들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내가 가족이고 핏줄이니까 자격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줌마한테 허락받을 필요조차 없다고요. 앞으로 우리 애들이랑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친자식처럼 키운 애들이에요. 어떻게 인연을 단칼에 끊어내려고 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남을 친자식처럼 키워요? 그쪽도 목적이 있어서 키운 거잖아요. 검은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목적이라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요? 전국 찔려서 당황했어요? 큰애 의대 가고 작은애 명문대 가니까 이제 투자한 돈 마음껏 뽑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애들 담보로 노후 대비 해놓은 건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알아보니 배우자도 없고 쭉 혼자 산 것 같은데 멀쩡한 애들 묶어다가 착취하고 사는 거 그거 범죄예요. 말 조심해요. 난 그런 생각 한 적도 없고 그걸 투자라고 여긴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럴 생각으로 온 건 그쪽 아닌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핏줄이라고요. 가족이 가족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이모니까 엄마 대신 온 거라고요. 아이들이 도움 필요할 땐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다 큰 애들 데려가겠다고요? 어이가 없네. 아이들 의견도 없이 홀랑 데려가겠다고 통보하면 그만이에요? 애들이 무슨 물건이냐고요? 그쪽이야말로 돈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조카 둘 번듯하게 잘 자라니까 이제서야 생색 좀 내보려고 등장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렴 피부치인데 쟤네들도 생각이 있으면 저를 따라오겠죠. 생판 모르는 아줌마를 봉양하고 사느니 이모랑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키운 건 그쪽 자유였으니 대가 같은 거 바라지 말아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우리 애들 발목 잡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대가 그런 거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남남이잖아요. 하여간 사람이 음침해가지고. 바로 그때 일을 도와주러 딸 둘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이모라던 그 사람은 냉큼 달려가더니 둘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얘들아, 나 이모야. 기억 안 나? 내가 너희를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젠 됐다, 다 됐어. 이제 이모랑 같이 가서 살자. 이모? 그래, 이모야. 우리 첫째는 이모 기억나지? 너 어렸을 때 내가 업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랬잖아. 이모가 널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너희 부모님 그렇게 떠나고 나서 내가 나서서 장례까지 치르고 정신이 없었어. 그땐 나도 사는 게 바빠서 너희를 챙길 여력이 없었지 뭐야. 아무튼 미안해. 이모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못난 이모를 용서해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게. 이젠 준비가 됐어. 너무 보고 싶었단다. 기억나요. 이모를 어떻게 잊어요. 그치? 기억나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꼈니? 둘이 벌써 성인이라며? 이제라도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지. 언제까지 남 밑에서 눈칫밥 얻어먹고 살 거야? 크면 클수록 가족이 제일 소중한 법이야. 돌고 돌아 만났으니 이젠 떨어지지 말자. 이모, 저희에겐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모 집에 살면서 정착하면 되지. 여태껏 불안정하게 사느라 고생 많았지. 이젠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게. 내가 우리 조카들 시집도 보내주고 엄마 역할 할게. 혼주석에 앉을 친척도 필요하잖아. 저도 이모를 찾아 헤맸어요. 그토록 찾을 땐 콧배기도 안 보이더니 왜 이제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세요? 너도 날 찾았니? 아유, 우리가 많이 엇갈렸나 보구나.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운명이었나 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잡은 손 절대로 놓지 말자. 알았지? 이모가 우리 부모님 보험금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누가 그래? 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저희 앞으로 물려주기로 한 재산이랑 보험금 전부 이모가 들고 도망간 바람에 할머니랑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살던 집도 이모가 날려먹은 거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도움이라도 좀 주던가. 연락해도 받질 않고 찾아가도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 저희가 어떻게 찾아요? 사고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사람 손길이 필요했는데
조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고요? 보험금? 그게 뭔데? 난 장례 치르고 뒷수습하느라 돈을 더 쓰면 썼지 내가 받은 건 요만큼도 없어.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나는 너희를 위해 희생만 했지 이득을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할머니가 눈 감는 순간까지 얼마나 이모를 원망했는지 아세요? 어린애 둘을 내팽개치고 돈 갖고 가니까 행복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너희는 할머니 말을 믿니? 아, 그래. 뭐 네 말대로 보험금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내가 설마 조카 둘을 버리겠니?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사는 게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키우는 거 힘드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괜히 독박 쓸까봐 겁나서 주랭랑 친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이모 행세를 하겠다 이건가요? 도움 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이모를 가족으로 생각하라고요? 저희가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어쨌든 오해는 풀고 싶었어. 그리고 너희 나 없으면 완전 고아인 거 알지? 잘 생각해봐. 나중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만날 때 그쪽에서 가족 하나 없는 고아를 선뜻 드릴 수 있겠어? 이래서 집안엔 어른이 있어야 하는 거야.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너희는 아직 모르지? 어려서 뭘 알겠니? 이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지만 셈이 빠르고 상황 파악이 빨랐던 거 하나는 기억나요. 여전하시네요. 저희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모를 없는 사람 치고 살 거니까 이모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어떻게 있는 가족을 없는 셈 치고 살아? 그리고 너희 이 아줌마한테 계속 붙어 살 거니? 가족으로서 경고하는데 나중에 후회한다? 그건 저희가 선택할 문제예요. 이모가 저희 피하고 등 돌렸을 때 유일하게 저희를 챙겨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남의 영업장 와서 행패 부리지 마시고 나가주실래요? 이래서 부모 없이 큰애들은 안 된다니까. 고마움을 몰라. 너 지금 나한테 이런 말 내뱉은 거 분명 후회할 거다. 저희가 왜 부모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이 제 엄마예요. 또 한 번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사연이 있었는진 몰랐네요. 친척이 있냐고 두 딸에게 물어봤을 때 그냥 없다고 했거든요. 부모의 보험금과 재산을 들고 도망간 여자가 뻔뻔하게 다시 합치자고 찾아온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가득하면 조카 덕을 보려고 불이 나게 찾아왔을까요? 그래도 강단 있는 두 딸들은 이모라는 여자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 키웠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일이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후로 험난한 길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모라는 여자가 몇 번 더 저희 식당에 찾아왔어요. 그래놓고 큰 소리로 남의 자식 빼어간 파렴치한 여자! 라고 외치며 망신을 주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시냐고 나가라고 내쫓아도 또다시 찾아왔네요. 급기야는 저더러 돈 달래요. 자기 조카들 뺏어갔으니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다나 뭐라나. 결국에 이 여자가 원한 건 돈이었더라고요. 보아하니 보험금과 재산을 들고 도망간 후 그걸 전부 탕진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돈 넣을 구멍이 없나 찾던 중 조카 둘의 소식을 들었던 거겠죠. 그래놓고 조카들을 이제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생색을 내고 역정을 내고, 하여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그 여잔 정말로 악질이었어요. 아니 글쎄 저희 식당에 별점을 교묘하게 깎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맛집이라도 별점이 낮으면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걸 노리고 저를 괴롭히기로 작정했는지 꾸준히 별점을 1개씩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질 않나.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역정내질 않나. 인생을 통틀어 만나본 손님 중에 가장 최악이었어요. 제발 그만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저더러 뭐라는 줄 아세요? 남의 가죽 도둑질해놓고 이런 건 또 못 참나 보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이런 식당은 망해야지. 우리 손님들에게도 알 권리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 대고 맹세코 식당 관리 허술하게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없는 소문 지어내지 말아요. 그리고 도둑질이라뇨. 말 조심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애들을 얼마나 세뇌시켰으면 이모 소중함을 몰라. 이봐요 아줌마. 남의 자식 뺏어다가 키우는 것까진 할 수 있다 쳐도 효도받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러게요. 참 불쌍하네요. 마지막 가족이라고 찾아온 이모가 이 지경이니 애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애들 인생은 생각도 안 하세요? 이제 성인이고 자기 앞길 잘 닦아놨으니 축복해주고 응원해줘야지. 왜 잘 살고 있는 애들한테 난동을 부리냐고요? 난동이라니? 가족이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게 난동인가요? 그렇게 치면 애들 인생 망친 건 당신이지. 걔네들한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지 알아요?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명령하면서 부모 행세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의사 딸 두고 싶어서 환장하셨어요? 결국엔 그거구만. 다 키워놨더니 자매들이 벌어다주는 돈을 빼먹겠다 이거지. 그러고도 그쪽이 핏줄이에요? 애들도 생각이 있고 눈치가 있어요. 돈 빼내려고 달려드는 여자는 눈에 훤히 보인다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밖에 없어요?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나도 힘들어서 그래요.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데 둘이 남겨진 조카가 생각났어요. 됐어요? 우리 조카들을 내가 키웠다라면 이렇게 허전하진 않았을 텐데. 그것도 가족이라고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었어요. 염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모인데 지들이 잘 되면 날 찾아와서 인사라도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참 매정하네요. 요즘 애들은 예의범절도 없대요? 걔들이 미쳤어요? 조카 버리고 도망간 이모를 찾아가서 인사까지 올리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집안의 어른이니까 언젠간 필요할 날이 올 건데 쟤네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돈 관리도 그래. 어린애들이 안다면 뭘 안다고 보험금 그거 가져갔다고 생난리를 피우는지. 어쨌든 아줌마, 우리 서로 좋게 좋게 타협합시다. 솔직히 아줌마도 여태껏 키운 거 아까워서 이러는 거잖아요. 본전 심리 때문에 이러는 거 다 알아요. 나중에 내가 보상을 할게. 그러니까 조카들한테 엄마 행세하지 말아줘요. 나중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걔네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아봐. 아줌마한테 할머니 소리 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족보가 완전히 꼬이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요. 어쨌든 나는 두 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줄 생각이니까 나한테 보상을 하겠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딴 말 집어치워요. 그리고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괴롭히는 거 멈춰요. 멈추지 않으면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여자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괜히 저한테 화풀이라더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어찌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머리가 빠질 지경이었다니까요. 아무튼 그 여자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시기적으로도 안 좋은 일이 터지는 바람에 손님이 뚝 끊겼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가게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일으키는 건 수십 년이 걸렸지만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식당이었기 때문에 더 가슴 아팠어요. 딸 둘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힘이 들어서 관뒀다고 이제는 쉬면서 청소 일이나 좀 다닐까 생각 중이라고 했네요. 방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며 감정을 숨겼습니다. 괜히 이모 때문이라는 소리를 하면 딸들이 미안해할까봐 입도 뻥끗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더 견고히 자리를 잡았더라면 그런 여자 하나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전부 제 탓 같았습니다. 나중엔 정말 그 여자 말대로 내가 두 딸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걸까? 핏줄도 아니면서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걸까? 스스로 의심이 들더라고요. 가게를 접고 저는 당분간 집에서 쉬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고 두 딸들은 학업에 열중한다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각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집에 오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가 없었네요. 보고 싶지만 괜히 바쁠까봐 연락을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은 딸들과의 교류를 자주 하지 못한 채 흘려보냈어요. 서운하다기보다는 미안하고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데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두 딸이 정말로 오랜만에 집을 방문한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상 거하게 차려줬어요. 밥을 다 먹고 난 후 딸 둘이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불러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열어봐. 딸들이 주는 봉투를 슬쩍 열어봤는데 글쎄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른 다시 닫았더니 첫째 딸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건데? 엄마 거니까. 우리 둘이 휴학하고 일하면서 돈 벌었거든. 아니 누가 휴학하랬어? 공부만 하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건만. 에이, 우리도 성인이고 알 거 다 아는 나이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마셔. 엄마 식당 폐업한 거 그거 다 이모 때문이잖아. 아이, 그럼 그것 때문에 공부 중단하고 돈만 벌었던 거야? 아이, 엄마는 이 돈 못 받아. 너희 둘이 필요한 데다 써. 그래도 받아줘. 고맙고 미안해서 그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이것뿐이라서 미안할 뿐이야. 다음엔 더 두둑히 챙겨줄게. 마음만 받을게. 엄마는 돈 필요 없고
너희가 잘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어떻게 딸들이 어렵게 번 돈을 받을 수가 있겠어? 안 받으면 진짜 화낼 거야. 엄마 늘 우리한테 주기만 했잖아. 우리한테도 기회 한 번쯤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좀 서운하네. 우린 엄마가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식당은 겸사겸사 폐업한 거야. 안 그래도 찔리던 참이었고. 거짓말. 식당 계속 하고 싶었으면서. 이 돈으로 번듯하게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딸들이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우리 다시 개업하자. 우리 엄마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잖아. 이 재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이만하면 충분해. 그리고 나는 딸들이 주는 돈으로 개업할 생각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집안 사정 같은 건 걱정하지 마. 기억 안 나? 나중에 크면 꼭 은혜 갚는다고 했잖아. 우리 그때 식당 문 처음 열고 들어갔을 때 엄마한테 밥 달라고 사정하면서 했던 말이잖아. 나는 그 말 가슴속에 늘 새기면서 살고 있었어. 비록 우리가 각자의 아픔을 품은 채로 만나긴 했지만 씩씩하게 잘 살았잖아. 나는 우리야말로 피를 나눈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그런 가족들보다 더 끈끈하지. 자식에게 이토록 헌신하는 엄마가 세상에 또 있을까? 이건 친자식이어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이 무시하지 말아줘. 두 딸 훌륭하게 잘 키워냈으니 선물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두 딸 앞에서 아주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문득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삶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던 그때 두 아이의 등장으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네요. 우리는 서로에게 인생의 구원자인 셈이었습니다. 두 딸이 다 커서 엄마를 챙길 줄도 알고 기나긴 세월을 버텨냈더니 이런 날도 오네요. 결국 저는 두 딸이 마련해준 돈으로 다시 식당을 차리게 됐습니다. 잠깐 쉬어서 그런지 더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집에만 있을 땐 괜히 몸이 찌뿌둥하고 활력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는데 일을 하니 비로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저는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 팔자인가 봅니다. 다행히도 식당은 잘 운영됐고 단골 손님들도 금방 생겼어요. 그때 그 가게 주인이 저라는 걸 알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면 그 맛이 안 난다면서 최대한 길게 일해달라는 손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두 딸은 여전히 주말만 되면 일을 도와준다고 식당에 들리곤 하네요. 첫째 딸은 어느새 남자친구도 생겨가지고 연애하느라 아주 바쁩니다. 어떤 사람인지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부끄럽다면서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째는 무슨 발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관련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벌써부터 인맥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기른 두 딸이지만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줄은 몰랐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딸을 잃은 그때 저는 인생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행복과 기쁨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죽은 듯이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겠지 생각하며 살았는데 두 딸을 얻게 된 덕분에 저는 웃음을 되찾고 행복을 알아가며 살게 됐네요.
아마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제 친딸이 아른거릴 것 같아요. 엄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제 딸이 누리고 싶었던 날들이잖아요. 엄마가 대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의미 있게 살아간 후 나중에 만나면 제 인생이 이러했노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비록 못난 엄마지만 살면서 딸을 너무 그리워했다고, 단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같이 보물섬을 그리던 그 친구에 대한 안부도 전해주고 싶네요. 제 마음속의 보물섬에는 제 친딸과 두 딸이 있어요. 딸이 셋이나 있는 셈이네요. 나중에 제 두 딸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가 오겠죠. 그때가 되면 엄마로서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배울 건 없고 가진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똑똑한 딸을 둘이나 데리고 살아서 쫓아가기 힘드네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냐고요? 학원은 어딜 보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게 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두 딸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길이든 적극적으로 응원해 줄 생각이에요. 살다 보면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고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이 있잖아요. 저희같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끈끈한 가족이 있답니다. 새 여자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런 모습 어떠신가요? 이제는 별다른 욕심 없이 이렇게 무탈하게만 살아간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성실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넋두리처럼 제 인생 얘기를 했는데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인생에 봄날이 없는 것 같아도 꽃을 따라가다 보면 꽃길이 열리고 그 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봄날이 펼쳐질 거라 생각해요.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